여러분, 암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줄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 이 정상세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알면은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모두 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우리가 손상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어때요? 여기 증식에서 치료가 끝나면은 멈춰야 돼. 그런데 암세포는 어때요? 계속 손상이 된 데를 계속 증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거칠거칠해지면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증식이 멈춰야 되는데 증식이 계속돼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폭주족처럼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공생을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얘들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된 거고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셨을 때, 자연사 했을 때 암세포라든가 암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면은 암세포가 50% 나와요. 80세면은 90%가 암세포가 몸에 있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이 암세포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뿐 발견이 안 됐을 뿐입니다. 무슨 알겠죠? 이게 내 세포예요. 보실 거예요. 자, 진짜 암은, 자, 봐봐요. 진짜 암은 아까 말했죠. 10%밖에 안 돼요. 진짜 암은 10%인데 0.1mm 이하의 이 시점부터는 전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암은 0.1mm면 거의 작잖아요. 이거일 때 이미 온몸에 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1cm 전으로 커졌을 때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mm 안에는 암세포가 10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진짜 암이다 하면은, 자,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내 췌장암 발견됐어요. 저게 발견됐으니까 참 운이 좋습니다 해서 절제를 했어요. 이미 췌장암이 발견됐다는 게 진짜 암이거든요. 그러면은 췌장암을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췌장암을 절개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전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온몸에 퍼져 있죠. 제일 약한 쪽에서 한번 나와요. 내 간에서 한번 나왔어. 그럼 이게 전이가 된 걸까요? 이미 발견되기 전에 다 퍼져 있었던 거야, 이게. 이 암세포가. 그런데 췌장암을 절개하는 순간에 어때요? 그쪽에 폭주가 일어나요. 애들이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죠. 암세포는 증식이 엄청 빠르죠. 무한정.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를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암을 수술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날뛰게 된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더 그냥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 수술하고 나면은 계속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죠. 어디가 아프고 계속. 그럼 자기 할 일도 못해요. 그러다가 3개월 이상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췌장암을 수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췌장암 환자구나. 나 진짜 암 환자야.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니시고, 자녀분들 불러서 돈 못 준 거 좀 주고, 상속도 좀 하고, 가족끼리 또 사랑도 하고, 식사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조절하는 게 나아요. 근데 수술했다고 더 오래 산다? 안 돼. 통증은 통증이라는 대로 많고, 전이는 전이대로 되고. 그죠? 그래서 췌장암 환자는 저는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아요. 건드는 순간 다 죽는다. 췌장암이 제일 나쁜 진짜 암이에요. 거의 대부분 췌장암은 그거예요. 근데 저는 췌장암을 또 치료를 해봐요. 다 치료를 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악성 종양 10%. 췌장암, 담도암, 폐암 이런 거, 신장암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악성 종양은 이제 시민이 깊게 침투하고 전이가 빠르고 사망률도 높고 빨리 커지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자, 양성 경향은 90%예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기서 진짜 암이어도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오래 가.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립선염 많이 있죠? 전립선암.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유사암이에요. 전이가 없어. 생명 지장이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해. 어떻게 돼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그다음 통증이 있어요, 이게. 차라리 여기는 방사선 치료하는 거예요, 방사선. 절대 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좀 심한 경우는 양성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절개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아야 될 90%예요 이게 90% 양성. 이거는 전이도 안 돼요. 전이되는 세포가 자체도 없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암은 10%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전이가 숨어져 있었죠? 아까 0.1mm 이하일 때 벌써 온몸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술과 치료를 해도 치료법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양방적인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5년 동안 살아있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양방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그건 뭐예요? 이거예요. 가짜 90%. 진짜 암은 다 죽어요. 수술하고 뭐 하면은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암의 역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짜 암이냐 유사암이냐에 따라서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든 수술을 안 하든 방치하든 방치 안 하든 결과는 똑같게 돼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수술해서 더 오래 살고 항암제 치료해서 더 오래 산다고 하면은 저는 하라고 해요. 근데 아니야 이거예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췌장암은 대부분 100%입니다. 그다음 폐암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2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90이 돼요. 그다음 폐암, 대장암 이건 수술을 하면 역습이 강해요. 그래서 폭주하는 거죠. 그다음 신장암은 항암제 치료에 무조건 부작용이에요. 왜? 신장에서 걸러주니까. 걸러주는데 독이 더 들어가잖아요.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제, 이 의사는, 운동 맞고 또라는 의사는 수술하고 항암제는 되도록 쓰지 마라.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내 몸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IPS라고 해서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짜암이고 없으면은 유사암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IPS.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단감암은 수술을 해도 숨어있던 전이가 나오고 이럴 때는 어때요? 그냥 태우는 거예요. 고주파로 태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똑같아요. 가짜암은 이건 부수력이에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전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하는데 지장을 전혀 안 줘요. 이거는. 그래서 전방내암, 상피내암 이런 것들은 뿔리 여러분 다 떼어내죠. 이 대장암이 될 거라고 떼어내잖아요. 이게 안 돼요. 종양이 안 돼요. 그다음 여러분 자궁만 다 빈궁만 하는 많죠? 이거 아니야. 그다음 유방암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성분들 많으니까 유방암 깨뜨리는 마사지가 있어요. 거기만 마사지 해줘도 다 좋아져요. 일단 나중에 다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자, 암 절제를 하는데 그 암세포만 이렇게 수술을 절제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 근데 우리가 이 암세포가 다 림프 전이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긁어내죠. 림프 긁어내고 속에 근육까지 싹 긁어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다고 나을까요? 봐봐요.
자, 만약 유사암이어도 이제 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암세포가 이제 이 수술했어요. 자, 우리가 수술 칼로 도료를 했으면은 여기에 이제 낫기 위해서 혈액이 엄청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 암세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더 팽창하고 더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혈류를 타고 이제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사암은 전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수술을 한 순간에 일단은 얘들이 살려고 이제 전국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을 잘 알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증가하고 이미 발견 시 전신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수술 후에 증폭되고 수술 후 상처 자리에 단번에 증식하거나 암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이걸 갖다가 암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얼마 통증이 엄청 심하죠, 여러분. 그죠? 전이도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삶의 질이.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독약이에요, 독약. 정상인 사람도 죽은데 어떻게 해요? 정상 세포 다 죽이고. 이렇게.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암의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수술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수술하고 나서 온몸에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죽이려고 하면 10%, 20%, 30% 최대한 죽이는 30%예요. 30%. 근데 이 항암제를 어떻게 써야 돼? 근데 그러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를 줄여놨지만은 이게 한 1개월, 2개월 지나면 다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독성, 엄청 독한 양에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더 강한 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T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이제 수술이 모든 게 증상이 다 끝나면은 이제 그만 면역 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면역 그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이 폭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질환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간질성 폐렴, 중증 근무력증, 뇌 기능 저하 장애.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은 이 수술하다 죽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가 많고,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가 많고, 몸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순간에 밖으로 나와서 활동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전립선 그걸 하고 나면은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왜? 중요를 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사망은 우리가 암으로 사망보다도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영양실조로 감염증이 많고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암 환자로 죽는 거는 적어요. 그죠? 알겠죠? 근데 이 부분 부작용 이런 것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다 그냥 암으로 죽은 것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서 5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디에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만약 아프다 하면 그냥 통증을 완화하는 거, 제어해 주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진통제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꼭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방사선 쓰죠. 또는 라디오 고주파로 지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막히죠. 장이 막히고 이런 경우는 스턴트. 이런 걸 통해서 통로를 내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전이가 있어도 자가 증상이 없다면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과 공생하며 편안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지가 않습니다. 이 유사암은 10년, 20년 그냥 이게 살다 보면은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돼요. 많이 없어져요, 많이.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다 죽잖아요. 암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이 유사암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다가 죽어요. 온몸에 만신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의 질이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전날까지 골프 치고 다녔어요.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수술 받은 사람은 계속 통증이 있어서 계속 누워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줄 것인가? 네, 식사를 잘해서 면역력 항상성을 키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은 일반 진통제가 듣지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다. 이제 암 환자인데 내가 마약 중독 때문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묻는 거 있어요. 마약은 상관없습니다. 마약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오래 산다는 그게 나와요. 마약을,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암 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귀비잖아요, 양귀비. 이게 아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는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아플 때까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용량을 좀 많이 쓰는 환자들이 생존율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더 사실 경우가 더 많다. 평균적으로 외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통계도.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붙이는 거 있는데,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암에 좋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패치를 붙여놓고 뜨거운 데에 들어가면은 이게 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부전이 와. 이 부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뜨거운 데에 가거나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을 때 이 약이 흡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혹 부전으로 일어나는 경우 부작용이에요. 이게 마약의 부작용. 마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자는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해라.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한 거하고 수술한 거하고는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변화가 없더라. 생존율에 5년, 10년 이런 생존율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굳이 수술을 해야 되겠냐? 그냥 방사선 치료해라. 이런데. 그 다음에 고주파로 지제다. 담도암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스턴트 확장술. 그 다음에 통증 제어는 이제 아까 여기죠. 마약성 진통제를 써라. 이 의사는 이렇게 암 환자를 4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통계, 일본의 통계, 그 의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뭐냐면은 자, 10%는 진짜암이에요. 10%는 진짜. 췌장암, 당간암, 폐암, 신장암 정도. 이건 진짜 암인데, 이건 10%예요, 10%. 근데 애들은 이미 발견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전이가 돼 있어요. 온몸에. 그 다음에 진짜 암은 수술하는 순간 날뛰는 게 더 심하게 날뛰게 돼 있어. 저기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항암제나 수술한 경우에 더 날뛰게 할 수가 있다.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90%는 이제 가짜암이에요. 부수력이에요. 우리가 종기예요. 종기로 죽어요? 이거 부수력이에요. 부수력.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없어졌다가 사라졌다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전이 자체가 안 돼 있어. 아까 전이 시켜주는 줄기세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암의 흡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역습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악성이냐, 그 다음에 뭐 유사암이냐, 가짜암이냐, 진짜암이냐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잘생기면은 양성이에요. 못생기면은 그 악성이랍니다. 근데 현미경상으로
가짜음과 진짜음을 보잖아요. 모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들이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좀 이렇게 좀 거칠고 이러면은 악성,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은 야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짜음과 진짜음을 이제 봤을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정말 안 좋은 것은 췌장암, 담관암 이런 것들은 저기 그냥 일단은 진짜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빨리 죽는 건데 수술하는 순간 더 빨리 죽는다.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세요. 친구들도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가족들도 불러서 여행도 다니고 신나게 즐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시죠. 어떡하냐? 진단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양방에서는 솔직히 암의 원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암의 원인이 나왔다면은 암의 치료법이 있죠. 원인이 없어요. 일단은 나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든 물이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한가 또는 중간 정도인가 아니면 나한테 유해한가로 나눠져요. 그러면 지금 암세포는 나한테 유해한 거죠. 그죠? 면역력은 나한테 좋은 거죠.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모두 내 세포입니다. 내 거예요. 조건에 따라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된 조건을 찾아서 그걸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줘요. 얘가 스스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휴전선에 군인들이 있어요. 다 지금 아군이죠. 아군이에요. 거기에다가 일주일만 밥 주지 마. 총알 주지 마. 어떻게 돼요? 반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양반 의사들은 얘들이 반란 그리고 북한의 공장 놈들이니까 다 우리의 적이다. 다 죽여. 이게 양반 의사들이에요. 거기다 폭탄 터치고 거기다 다 총살시켜. 이게 암치료법이에요. 그 놈들은 나쁜 놈이니까, 감이니까.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협상을 해야죠. 정말 먹을 것도 주고 정말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먹을 것도 주고 다시 무기도 주고 자 너희 또 응? 너무 고생했으니까 뭐해? 휴가도 주고 응? 이거 다 어떤 일로 해줄게. 그러면은 이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겁니다. 암치료도 이렇게 해요. 공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얘들이 반란할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찾아주면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좀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피가 마른다 그러죠. 피가 마르고 진액이 마릅니다. 이게 아주 큰 거야.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심한 노동, 그 다음에 밤새서 많이 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옛날 술도 밤새 드시고 계신 분 많잖아요. 노는 게 과해요. 근데 체력적인 걸 너무 과도하게 소비를 해도 진액을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진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즙, 맑은 즙과 탁제, 진짜 액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각 체질별로 이 진액이 모인 데가 있어요. 진액이 모인 데가. 근데 그 진액을 고갈시켜요. 각 체질별로. 자, 그래서 이 청즙은 자기가 알아서 채워져요. 생활 중에. 근데 이 탁제는 한번 고갈되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고하는데 부도가 날라고 해. 한 6개월 동안 그거 신경 써봐요. 안 걸립니다.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에 장부에 진액이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장부에 진액이 고갈되면 아까 뭐예요? 휴전선의 군인들한테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은 재기능할 수 없어요. 눈도 재기능할 수 없고, 그죠?
그 VA가 다 생기는 거예요. 점막에 또 세포도 하나하나 다 제 기능을 못해요.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놈들이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탑재 고갈이 뭐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어때요? 그 전에는 나한테 유해했던 놈들이 다 유해균을 변하고, 중간 것들도 유해균을 변하고, 독소만 쌓이고,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반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치병들 다 이 탑재 고갈입니다. 암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탑재 고갈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불치병들, 잘 안 하는 병들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을 치료하면서 이걸 그냥 같이 치료해버려요. 가능하겠죠? 네, 하나에는 각 체질별로 탑재 고갈을 채워주는 게 있어요. 이걸 먹었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봐요. 미네랄 같은 경우. 요새 과일 많이 나오죠. 자, 봐보세요. 과일, 사과를 예를 들게요. 사과 정말 크고 좋죠. 먹으니까 당도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영양분이 있을까요? 땅의 기운을 못 받고 살아요. 옛날에는 작더라도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요. 미생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고, 땅의 지기를 받고 살아. 사는 거지만은. 근데 요새는 어때요? 거름 주잖아. 비도 주잖아요. 농약 치잖아요. 땅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가 당이라든가 뭐 지방 이런 것들은 키웠어요. 그래서 모양은 좋은데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미네랄이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못생긴 사과 하나가 지금 요런 큰 사과 있죠? 만원 하죠 요새? 이 사과 몇 개 먹은 것보다도 영양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있다고 하지만은 영양가가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빈 깡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한 거,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암이 돼 있는 경우는 산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폐하를 찍어보면은 4, 5 나오잖아요. 몸이 산성, 폐하라고 찍잖아요.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렇게 할 때. 좀 산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 다 암 안 돼. 산성이면 다 암 안 돼. 여기 보시면. 그럼 알칼리 속으로 막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까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미네랄. 그 다음에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은 림프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창고에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집어넣고 있죠. 음식을 계속 넣었어요. 1년 동안 넣는데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은 여기에 쌓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게 쭉 쌓여요. 여기 이제 음식에 잎 썩는 게 여기 쌓여요. 그래서 이 그릇으로 밀어줘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속근육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밀어줘요.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올려서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몸에 림프가 저장이 다 일이 돼요. 다리. 그다음에 여기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다 빼줘요. 일단 림프 이걸 해줘야 돼요. 노폐물 빼주는 겁니다. 몸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음식물이라든가 여기 이런 데에 다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 공해, 그 다음 영양 부족, 불균형, 미네랄 부족, 아까 진액 고갈. 그 다음에 혈액 자체가 염증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가 썩어요. 그러니까 썩은 음식을 갖다 주면은 얘들이 썩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미생물, 세균, 여기에 많이 있죠. 근데 바이러스, 미생물, 세균도요,
양방에서 잡지 못하네. 코로나 못 잡았죠. 그죠? 댕기열 못 잡았죠. 말라리아 못 잡죠. 그 다음에 뭐 지카 바이러스 이거, 그 다음에 감염 바이러스 못 잡았죠. 여러분 또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못 잡았죠. 물론 못 잡았죠. 이게 뭐냐면은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 이게 공생을 하면은 얘들을 불행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아요. 암하고 바이러스하고 이 염증이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서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거기 계속 걸리죠. 자, 봐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건 정상적인 운동인데, 얘가 이 운동을 못하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틀어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뒤에서 상처가 주죠. 그죠? 그럼 그 상처가 주는 게 계속 거기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니까 거기가 상처가 나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그 부위가 부스럼이 나고 거기가 암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호흡이 엄청 중요해요. 호흡,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호흡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따가 되게 고질병 있는 분들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다 설명, 여기 어차피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고령화 때문에 연령이 가면 노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 그 다음에 암, 이렇게 된 거니까 노쇠. 자, 암의 심리적 원인을 볼게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횡격막이 안 움직여요. 이게 횡격막이죠, 이게. 이 안에 심장과 폐가 있죠. 이게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폐와 심장에 과부하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이 횡격막 운동을 어디서 시켜주는지 알아요? 목이에요. 여기에서 횡격신경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있죠. 여기 흉쇄외돌근 밑에 돌렸을 때 얘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야지만 이게 나와. 이 부분을 해주면은 심장, 폐를 마사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굳어버리면은 폐와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목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제가 더 부끄럽네. 제가 간주로 많이 죄송해요. 함께 참을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앞쪽. 네. 너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 경부 마사지 일단 가르쳐 드릴까요? 근데 이 경부 마사지가 온 몸에 그 호흡이라든가 심장, 폐, 그 다음에 소화기, 소화 안 되신 분 맞죠? 이게 위장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횡격막이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지만은 밑에서는 우리 브레이저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이게 움직여줘야 돼. 간가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안 움직이면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절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신 분들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다 목을 붙이게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일단 해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물 분자의 사진이에요. 물 분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예쁘죠?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좋은 말을 하거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식 음악, 이런 좋은 거 평화, 뭐 좋은 우리 그 감사, 사랑 뭐 이런 좋은 말을 했을 때 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근데 나쁜 놈 욕을 하거나 막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이런 데 넣었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이거 뭐 욕을 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막 누구를 원망하거나 막 슬퍼하거나 이랬을 때 이 물 분자가 이렇게 변해요. 나쁜 놈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미 봐봐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할게요. 네. 나쁜 년 했잖아요. 봐봐요.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그 욕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이미 내가 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물이 다 이렇게 변해 있어요. 다 악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게 이제 욕을 들어서 이분도 나쁘겠지만은 이미 내 자신에서의 모든 그 세포, 분자, 모든 나의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물이 70%잖아 우리가. 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이게 악마로 표현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물뿐만이 아니라 기운도 마찬가지고 기도 마찬가지고 내 유전자가 다 바뀌어.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게 바뀌어.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그 네이버에 보시면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1분, 2분까지 나와 있어요. 어때 좀 재밌어요? 네. 원래는 뭐 한 3시간은 해줘야 하는데 1시간 반만 해요. 1시간 반도 제 입으로 많이 줬다고. 그래서 그냥 좀 짧게 대강대강 좀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아까 두통 좀 있으신 분 있어요? 두통? 두통은 이제 보통 약을 먹으면은 뭐 1시간이나 30분이나 되면 또 아프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진통제를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약을 먹으면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부, 그러니까 근육이 심부, 깊은 데는 일반 진통제가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목에 이쪽이 있죠? 여기도 겉에 같지만은 여기가 심부를 건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경동맥이 근육 사이에서 경동맥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동맥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꽉 조였어. 그러면 뇌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은 데는 30분 있다 다시 아파. 이게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심부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마약성 진통제 쓰듯이 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심부 근육들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심부 근육들을 찾아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게 암의 마사지 치료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부, 저평골, 흉부, 골반 이런 것은 근육의 심부 치료예요. 그래서 이 심부 근육 치료를 해주면은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두통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아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포인트에다가 뭐냐면 침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 치료를 하거나 초음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치료는 보통 한 6cm 정도 추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초음파 치료를 그냥 해주면은 이게 암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 근육을 치료해 주는 게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심부 근육들은 우리가 말하는 부치병, 난치병이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다 전기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만 제대로 해도 예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되더라도 이걸 하면 그냥 나아요. 조건을 바꿔주니까. 너무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상치료라든가 상담치료. 그 다음에 마사지는 이제 목을 좀 치료해주면 여기 스트레스 받으면 목부터 고려져요. 이제 나중에 그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 또 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침이라고 해서 종류라는 게 이제 암이에요, 암. 그래서 이게 종류침은 사이즈를 줄거나 없애주는 침이에요. 그 다음에 골자침은 뭐냐면은 우리가 강한 진통제, 보통 우리가 먹는 진통제 그 침이고, 그 다음에 종양제, 제침은 이거 이제 신부암을 깨뜨리면서 좀 진통제를 강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별로 밸런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입 고갈이 많이 중요하다는 게 탁제 고갈.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한약치료입니다. 체질별로 진입 고갈 보충 처방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독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다음 해독방 이걸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약에 저희가 개발해 놓은 뭐 산소나 미네랄을 같이 써서 쓰는데, 가장 강력한 그 자연에서의 항암제, 항생제, 항염증제는 바이러스제는 산소예요. 산소. 근데 이 산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물에도 산소를 넣을 수가 없어. 일정량을. 또 산소 이게 딱 오픈한 순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독일에서 75ppm 들어가 있는데 딱 푸는 순간 30ppm 날아가요. 그 농도는 너무 낮아서 암에 쓸 수가 없어요. 보통 1000ppm, 1000ppm, 50,000ppm 정도 가야 돼요. 그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로 안정화를 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미네랄하고 산소를 써서 이걸 우리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플라즈마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 환원에서 지금 구입을 안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돈 많이 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방 치료 병이한다 이렇게 치고는. 자, 목 부분이다. 목 부분. 자, 스트레스라든가 추위 이런 거. 그 다음에 핸드폰 요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수분의 저하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든가 만성 피로, 항노화, 뭐 정신병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여기서 다 풀어져요. 면역기능, 그 다음에 사학근은 경추와 경추 사이에 제일 깊은 근육이에요. 그럼 이게 짧아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추와 경추를 하니까 디스크 협착증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 협착증은 이 근육만 풀어줘도 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막으로 여러분 근막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 넓은 데서 근막을 조절할 수 없죠. 너무 많은데 여기는 얇잖아요. 여기서 모든 근육이 다 연결돼요. 피부부터 해서 모든 게. 그 다음에 자 이게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뭐냐면은 사진이야. 사진이 아닌데. 아 여기 있네. 요게 흉쇄유돌근입니다. 이게 흉쇄유돌근. 이 흉쇄유돌근 밑에 있어요. 이 사각근이. 이게 흉쇄유돌근이거든요. 그래서 돌렸을 때 회전을 시켜야지만 오픈이 됩니다. 회전만 시켰을 때 이게 오픈이 돼요. 많이 오픈할수록 여기 부분을 해줘요. 여기에 사각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봐봐요. 경추에서 가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짧아지려면 경추 디스크 협착증,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다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혈관이 다 나와요. 신경. 뇌에서 나오는 미주신경, 자율신경, 아까 횡격신경, 모든 신경 10초쯤 많죠. 자율신경 10초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조절한다. 그러니까 근육 사이에서 신경혈관을 꽉 조였어요. 그러면은 말초에서는 장애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율신경 10초쯤 다 여기서 치료합니다. 몰랐죠?
아까 횡격막 운동이니까 심장폐 여기서 다 마사지예요. 내장이 마사지 다 내장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사각근을 해줘야 돼요. 이 사각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경동맥이 올라가요. 여기 경동맥이. 거기서 꽉 조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거기서 나요. 그래서 두통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경동맥이 올라가다가 내 속으로 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피가 나잖아요. 내 속에도 피가 나죠. 그럼 갈라지죠. 그럼 갈라지는 데가 뭐가 있냐면 혈압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2년만 시키는데 2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풀어줘서 혈압을 줘야 돼요. 여기 조절. 이거 알겠죠? 이게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폐가 있고 심장이 있는데 이 횡격막 운동이 안 되면은 이 폐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죠. 요 밑에가 간이 있고 위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은 꼭 목 마사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과 폐, 간, 위가 다 기능이 떨어지게 있어요. 기능.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아파. 그럼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후톡도 하시나? 안 물어봐. 원래는 우리에서는 딱 열어가지고 장갑 끼고 집을 넣어서 이거 하잖아요. 그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심장에 그 해주기 위해서는 이 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봤죠? 장갑 끼워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정말 심장을 이렇게 주무르잖아요. 그 마사지가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이거 하나만 오늘 받아봐도 뭐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흉쇄 요돌근이 단축이 되면은, 자, 봐봐요. 흉쇄 요돌근이 여기에요, 여기. 요거. 왜 흉쇄 요돌근이에요? 이름이? 흉골. 쇄골에서 시작했다. 흉골, 쇄골에서 시작해서 유양돌기 끝났다 해서 유양돌기. 흉쇄 요돌근이에요. 한 자씩만 깎아갖고. 흉골, 쇄골, 유양돌기. 그럼 흉골, 쇄골 해서 이 두 가닥이 올라가서 여기 뒤에가 유양돌기거든요. 여기 뭐냐면은 귀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있죠? 메니에르, 이석증, 뭐 이명, 어지럼증 있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다 뭐예요? 일단 2차적으로 여기 풀어요. 왜? 귀 밑바닥을 잡아당기니까 흔들려. 여기부터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사각형 있는 거죠. 그래서 흉쇄 요돌근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사각형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풍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이 목에서 예방을 해요. 왜? 내 혈액순환은 어디 실수죠? 경동맥, 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요 여기가 중풍 예방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안화사, 대상포진, 뭐 3차 신경통도 무조건 목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파 조절에 제일 뿌리가 대장이에요, 대장. 목하고 입안이 온몸의 면역질환이라든지 이파의 대장이에요. 일단 요거는 일단 배워야 돼요. 목하고 입안의 마사지. 요거는 접평근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신경 많이 쓸 거예요. 항노와 탈모. 왜 탈모가 될까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옛날 인디언들 봤죠? 뭐예요? 머리 묶이잖아요. 이것도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양쪽에서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요. 이게 탈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굳어져요. 이거 굳어지면은 이게 쳐져. 그리고 누워.
그래서 이게 광대뼈가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노화가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억지로라도 올려줘요. 젊어져라고. 한쪽만 하면 안 돼요. 훨씬 나았어요. 응. 안 되었어. 많이 젊어졌어. 한쪽만 하고. 그러니까 이 광대뼈, 야, 이거 재밌어. 한쪽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따 해야 돼. 짝짝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됐죠? 항노화도 치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를 풀어주고 얼굴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도 올릴 수가 있어. 원래는 이런 것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 안 되니까 줄 수 있어요. 좀 이쁘기도 해드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후 문제도 여기서 다 목에서 조절합니다. 그 다음 수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풀고 여기를 같이 풀어요. 그때랑 약속이 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전증. 수전증 치료가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아유, 똑똑하시네. 이게 얼굴 요거예요, 이거. 이게 나비 모양에서 그래서 적평골이에요. 나비 적자 써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눈. 눈의 혈관하고 신경은 이 구멍 속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항반변성 들어봤죠? 녹내장 들어봤죠? 백내장 또 시력 저하되고 그런 분 많죠? 양방에서 치료가 안 되죠? 여기가 제한이 걸리면은 치료가 안 돼. 이걸 치료하면은 다 나아요. 시력도 좋아지고 그래. 노안들 다 해서 그 다음에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코. 여러분, 비염이 안 나왔죠? 네.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제한이 걸리면은 비염이 절대 안 나요. 1년간 약을 먹고 뭐래도 안 나. 이걸 하잖아요. 그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다 치료가 돼요. 여기 봐.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 귀. 이게 뭐냐면, 고막 안에는 중이염, 뇌예요, 뇌. 그래서 중이염 뇌 수술이에요. 엄청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중이 안쪽에서 나타나는 병들은 여기서 다 나타나요. 또 고막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형수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막 안쪽으로는 이 적당골. 이걸 마사지 해야 돼요. 이걸 마사지 안 하고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눈 좋아지고, 코 좋아지고, 이거 다 좋아져요. 귀까지. 한번 해드릴까? 좀 앞에 좀 와보시죠. 인물이 되니까. 이미 되니까. 나도 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의자 갖고 오셔. 요거를 눌라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냥. 앞에 보시고. 행운이다 행운. 어유 하려고 앞에 안 된 거 아니야? 자, 입을 벌려보시고 어금니가 여기 봐봐요. 어금니가 이게 안쪽을 내리고 볼을 내리는 거죠. 어금니가 갈라지는데 안쪽 여기를 슬슬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을 바깥쪽에서 15번을 해주고 여기 구준대가 있어. 먼저 해주고 구석구석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잇몸까지 이게 한 세트야. 양쪽으로. 어떻게 그래요? 남자가 봐요. 진아이가 진아이가 빨리 진아이. 아가씨 그러면 안 되지. 나 대표님 박수. 자, 어금니 갈라진 데 있죠. 안쪽에. 여기를 슬슬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15번 천천히. 엄청 묻었네. 엄청 묻었어. 15번. 볼을요? 15번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구중대가 있어. 엄청 묻었어. 여기 해줘. 그 다음에 구석구석질을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잇몸까지. 이게 한 세트야. 그러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자,
야, 표 뒤지 말고. 어머 저걸 알았어. 그다음에 여기 볼을 15번 이렇게. 그다음 분대 있죠. 그다음 이렇게 어금니 안쪽을 이제 갈라지잖아. 여기 보면 여기 안쪽을 해주고 볼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순대가 있어요. 그럼 부순대 풀어주고 구석구석 이렇게 해주고 윗몸까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이거를 3세트씩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빨을 닦아요. 아침에요? 칫솔질하면 보니까 칫솔질하는 부위 말고 안쪽인데 안쪽만 다 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환자들한테 시켰더니 이전부터 안 해.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뭐가 있나 했더니 이빨 닦기 전에 하세요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항반변성이 한 10몇 명이 나왔어요. 원래 항반변성 어떠냐면은 눈동자에다가 주사 놔요. 옛날에는 70만 원, 80만 원 했어. 근데 그게 눈동자에 거기다 주사를 놔. 근데 그게 치료제가 아니라 진행을 멈추는 거야. 늦추는 거야. 그걸 뭐 20번 맞고 뭐 20번 맞아.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싸졌어. 30만 원이네. 30만 원 줘도 나는 안 먹겠다. 무서워서. 근데 그게 완치가 돼요. 입안은.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이걸 벗겨내면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 시상하고 손가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1차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온 몸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제한이 걸리면은 여기 제한이 생긴다고.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 여러분 수술 못합니다. 저한테 뇌하수체 종양 환자가 왔는데 얘가 뇌하수체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 거야. 뇌 수술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걔는 제가 살렸어.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다 했어. 이게 흔적은 없이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마사지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만에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잇몸이 약한 부분도 다 여기서 나타나요. 잇몸, 그 다음에 침샘 안 좋고 우리가 베체스병이라든가 아니면 막 입이 마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염증 생기는 거 다 여기서 생깁니다. 요걸 해주세요. 제한이 생겨서. 이건 알겠죠? 혀로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저렇게 혼나버리면 이렇게. 치고 아프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거, 아까 중2까지 얘기해요. 코, 눈, 뇌하수체, 손가체, 시상하고. 여러분, 뇌 척수에까지도 여기서 조절해 준 겁니다. 뇌 척수에까지. 중요하네. 그 다음에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효소, 소화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암만 생각하잖아요. 갑상선. 근데 갑상선 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예요? 뇌하수체. 왜? 여기서 뭘 안 보내? 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공장한테 오더가 내려져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1차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와. 근데 안 보내고 있어. 여기서 못 만들어. 그럼 갑상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못 하라는 거야?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갑상선이 원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당뇨도 있지 당뇨. 네. 인슐린 췌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으라고 보내야 돼 여기서. 야 인슐린이 좀 부족하다 빨리 만들어. 당이 많다 뭐 빨리 만들으라고 1차적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아까 적혈구리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그게 90%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치매도 여기서 치료를 되고 그 다음에 파킨슨도 여기에 제한이 걸리면은 파킨슨이 걸려요. 알아서 하십시오. 적혈구 마사지 비염들이 다 나요. 다. 코가 흰 경우. 여기 양쪽에 아까 이 근육들이 한쪽이 짧아지고 한쪽이 하면 코가 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수술해. 여기서 맞춰주면 되지. 좌우 균형이. 봐봐요. 한쪽으로 씻고 하니까 이쪽이 더 굳었잖아. 그러면은 코가 휘어요? 아니에요. 이거 흰 사람 있어야 되는데 풀어주는데. 그렇죠? 이거. 그래서 비염이 치료 안 되는 경우가 이 적혈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염증이 차는 거예요. 됐죠? 자, 면역력 이런 거 쓰면 되고 하악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눈 질환, 눈을도 다 문제 생깁니다. 뇌혈류 문제, 뇌압, 안압 올라가는 것도 다 여기서 조절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뭐 이거 있다. 항원 부종. 이게 뭐냐면은 체진식이라든가 태부나 보면 밑에 이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도 있죠. 이게. 네. 요거 해주면 다 나. 다크서클 다 나. 와. 그렇죠. 이게 다 나. 다크서클도 없어요. 이게 우열돼서 그래요. 우열돼서. 정맥이 정맥이 우열돼서 그래요. 근데 몰랐죠 아무도. 이거 해주면 돼. 그다음 시신경이 손상된 경우도 치료가 다 돼요. 제 환자 중에 40 몇 세 처녀가 왔는데 얘가 어렸을 때 태아를 목에 걸어가지고 이게 시신경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이게 보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안 좋은지를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요 이방 마사지를 해줬는데 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나 지금까지 흑백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흑백. 지금 칼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흑백으로만 봤더니 시신경이 손상이 된 거거든. 이거를 조금 강하게 자주를 해줬더니 몇 분 만에 이 칼라를 보시라. 너 왜 그런 말을 안 했냐? 창피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후유증 때 저희도 약도 쓰고 막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걸 안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30%가 안 왔어. 30%. 에이, 어쩔 수 없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전통 마사지를. 그랬더니 한 2, 3일 뒤에 와가지고 원장님 그러기야? 왜 이걸 안 가르쳐주고 그래?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후각신경 이런 부분들도 이게 돌아와. 몇 년 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할수록 좋죠. 근데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비염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확실하고. 근데 어차피 이게 굳어 있는 사람 정도가 틀려. 굳어 있는 정도. 아까 과 대표님은 너무 꽉 이게 돼 있어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녹내장도 제가 치료를 많이 했어요. 원래 녹내장 치료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압이 오르는 거거든요. 안압을 떨어뜨리면서 좀 사용 좀 하면서 이거 마사지를 해주면은 녹내장 치료가 아까 다크서클 한밤변선도 많이 치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흉쇄여들고는 귀 윗바닥이고 중이염은 고막 안은 어디다? 저편골이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경부하고 저편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뭘 뜨거울 때 여기 잡았죠? 여기가 제일 차가우니까. 차갑다는 거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제일 침투하기 쉽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보다 가장 많은 게 90%는 귀예요. 그래서 중이염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대성포진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도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귀에. 그럼 귀에 순환이 되면은 어때요? 면역이 올라옵니다.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강 같은 경우 편도선염, 이하선염도 다 치료가 이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좀 많으니까 여기 가슴에 넣어가지고 여기 뜯어야 돼요. 원래는 이 소인물을 뜯어야 돼요. 이게 열심히 뜯어줘요. 뭐 어깨도 좋아지고 이 심폐 기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뚝뚝 걸리는 거 있어요. 이게 요 끝까지 유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 보면 뚝뚝뚝 뭐 있죠? 뚝뚝. 여기 림프입니다. 림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을 좀 쉽게 치료해요. 그래서 여기다 침을 넣고 줄여주는 침을 넣고
여자분들한테 여기 마사지해요. 뚝뚝뚝뚝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고 여기 뚝뚝뚝 여기 놔줘요. 뚝뚝 만져줘야 되나? 여기 보면 뚝뚝 걸려요. 이게 유방암을 없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사이죠. 전문사 출산하고 전문사 이거 하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전에 전문사 때 이거 뚝뚝 남자들도 있는데 여자들도 있죠. 다. 속 근육 얘기하는 거죠? 살. 아니 뚝뚝 걸린 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쫙쫙 짱이 쫙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사이즈 줄이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학생 때는 사이즈 이제 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생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 줄이는 것은 그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한 2컷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이쪽이 더 컸다. 그럼 여기만 열심히 한 2, 3분 해버리잖아요. 이 사이즈가 딱 줄여. 같아져. 우와. 커지면. 그래가지고 내가 혼났다니까. 그때는 안 그래도 야 아담하게 좋아하면서 이해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테크닉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유방암도 이 풀을 다 뺄 수가 있고 사이즈 암도 다 줄여줄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여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뜯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 아까 소유분은 이게 이제 대인분이고 소유분 여기서 지어 뜯은 것이 소유분이에요. 안 되면 여기라도 뜯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다 넘어갈게요. 이걸 보세요. 허리 쪽에 여러분 허리가 안 좋은데 고질병으로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죠. 고등학생 때 뭐 다리 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 60세 돼버렸어요. 뭐 이런 분 꽤 많아요. 저희들 뭐 50년을 기본으로 50년 뭐 10년을 돼야 제가 뭐 거듭도 본다는 소문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그 요통 이거 관련했습니다. 이게 골반에서 늑골까지 붙어 있고요. 또 한 가닥은 이렇게 요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추로. 이게 손상이 되면은 수축이 돼. 수축이 돼서 이게 안 늘어나. 그러니까 기침할 때도 아프고 계속 이게 아파. 이거는 이제 무리만 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요방염이에요. 이게 장치고 있어야 돼. 옆에서 그래요. 10cm. 와, 나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여기 꼭 치료를 해야 돼요. 나중에 꼭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골반으로 가서 골반, 장골로 가서 장골, 요추. 이게 짧아져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앉아있고 운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짧아져. 우리 또 많이 걸을 때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쓴 만큼 짧아져요. 왜 여러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 근육만 밀어주면은 허리를 펴요. 이게 허리 펴는 근육이 영원하게 갈 수 있대요. 왜냐면 시간 맞나? 아니, 가르쳐 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아, 이게 저기 있구나. 요것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은,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있고요. 뽑으려고 이런 것도 그냥 펴니까. 그거까지 하고. 올라가봐요. 저요? 저는 허리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뒤쪽에다가 공을 넣고 내려놓고 헐트 앉아서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원래는 1단계는 쉬워요. 이런 그릇으로 자기 사타구니 있죠? 사타구니에 수직 방향으로, 배꼽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변태적이고 보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그게 더. 그런가요? 네. 아니 이제 제가
골프 치러 이제 옛날에 갈때 저도 빠이였습니다. 그 골프 치러 갈 때 한 3시간 타고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치잖아요. 못 느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치고 넣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한 몇 코스 가면은 허리가 딱 펴지기 위해서 그 허리 정상으로 와. 정말 이게 PD가 이상하다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요?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이제 몸을 이런 침대 같은데 높은 데 있죠. 이런 데서 누워요. 누워서 다리만 이렇게 몸은 이렇게 있고 다리만 이렇게 긁혀. 그러면 이게 축 터지잖아요. 절반 골반 정도로 여기다 하면 축 터지잖아요. 그때 여기 다시 밀어줘. 너무 오셔서. 이거 하는 거. 네, 여기 붙여가지고. 야, 이거 붙여놨네. 이거 붙여놨다. 제가 놓을게요. 마사지는. 네. 진짜 머리를 상관없어. 그 진짜 같지. 나만 벨트 들고 만든 거. 신발 벗고 놓고. 미끄러져. 미끄러지면 고정. 아니, 그거 됐어요. 지금 고쳐 죽었지 뭐. 이 상태에서 몸을 들어가고 골반을 떨쳐 이렇게 절반 정도. 좋잖아요. 이게 다 사진 좋죠.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배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게 2단. 와 진짜 100만 불짜리 강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공인데 이게 야구공이 아니라 얘들이 그냥 장난감 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물러도 안 되고 이게 엉덩이 라인에 중앙, 엉덩이 라인 중앙이다 이다 넣는 거. 이게 지렛대 놓으면 이제 고관절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줘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이 발생. 이게 수축하니까 디스크 협착증이 해요. 치료가 다 여기서 되는 거예요. 나 허리가 꼬부라졌다. 이거 꼬부라 하면 다 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 무릎 위를 딱 눌러줘. 그리고 밀어줘. 이렇게 밀어줘요. 이게 이제 상단이고 상단에는 공을 잡고 고관절 운동을 해주는 거야. 이 돌려주는 거 있죠. 공 잡고. 돌려봐요. 만약 무릎을 누가 눌러주면 좋은데 눌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도 되겠죠. 아유, 지금 큐트 아닌데. 강의 때 마무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근육들 마사지 이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암 치료 사례만 좀 짧게 하고 이제 해드릴게요. 여기 누구신데 이게 누구냐면은 김두한 씨 친구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위암 말기예요. 수술도 안 되고 다 했다 그래가지고 소양인 침 맞고 중립침 맞고 통증이 수술됐어요. 그래서 자 소양인 약을 좀 먹읍시다. 그래서 소양인 약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했어요. 매운 음식도 먹고 원래 매운 음식도 안 되죠. 그래서 피림이 잡아가지고 그걸 청양고추로 넣어가지고 아주 맵게 하는 그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인들이 여기 좋다. 2년 동안 살려놨더니 가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김동현 씨, 제가 마지막에 주치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보면은 그 회장들이 몇 사람씩 와서 그렇게 제발 나왔어요. 아주 빼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TV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췌장암 사진으로 판단하고 췌장암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상황거습하고 체질약을 한 달분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암 환자인지 모르고 살았어. 정상적인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좀 어디에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이 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공짜로 해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도 미안하니까 해주만 말고 못하고 그래서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정상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배가 아파서 병원 나 암 환자구나. 이게 그때 생각났다는 거야.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러 이제 가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2년 동안 아주 편하게 사셨잖아요. 할 일 다 하고, 알 일 다 하고, 음식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여환자 같은 경우는 작은 경우가 유방암으로 이제 산부인과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류증만 한약치료 2개월 만에 완치판정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케이스만 더 할게요. 그 유치원 다니는 여자애가 계속 쓰러져요. 피피 쓰러져요. 그래서 엄마가 세브란스 간호사니까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뇌하수체 종양이에요. 뇌하수체 종양. 그러니까 뇌하수체 종양이니까 이제 세브란스 간호사니까 그 교수들한테 이제 방법을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왔어요. 보니까 여기 마사지를 해주고 이 마사지 있다면 치료를 여자이니까 한 5살밖에 안 돼. 6살, 7살 됐겠네요. 바로 다음에 학교 갔으니까 침은 안 되니까 마사지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태음이니까 상황버섯하고 이 치질약을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그 치료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급한 마음에 언제 촬영해도 돼요? 나는 그때 이제 뇌하수체는 처음이니까 하지 마요. 일단 조금만 더 있어보자고. 근데 엄마가 급하게 1월 달에 찍었어. 근데 흔적만 나고. 그래서 학교 보내야 되냐? 보내라고. 그래서 그 뇌하수체 종양이 완치가 됐어요.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제 오늘 암 강의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제 시계 말씀 좀 했을 건데 명상 강의는 못했네요. 질문 받을게요. 네. 저 무릎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무릎? 있어요. 무릎. 자, 봐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맨 운동을 해요. 등산도 하고. 그러면 쓴 만큼은 근육들은 수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망치로 여기 때려요. 여기에서 넘어지거나 망치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데는 여기죠. 여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납니다. 관절염이라든가 퇴행성이라든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손상이 되면은 무조건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근육이. 그럼 속근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여기 무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퇴행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열증이 생기고, 류마티스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딜 치료해야 돼? 근육을 치료해야 돼. 그렇게 아니야. 다른 질문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를 천천히 왔다 갔다 밀어요. 빨리 하면 안 돼요. 밀으라니까 막 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야, 이거는. 절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천천히 왔다 갔다. 그래서 속근육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종아리도 천천히 왔다 갔다인데 속근육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무릎이 그냥 나요. 그러면요 그 방법을 이렇게 돌돌이 있잖아요. 안 돼. 돌리면 안 돼. 그거는 돌아가는 거는 안 돼. 근육을 늘려주려고 하는데 돌아간다? 아니잖아. 그럼 꼭 그걸로 해야 돼요? 막대기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잡고 해야 돼. 돌리면 안 돼. 그 중간에 막 돌아가는 게 있죠. 아무 효과 없어. 그 빨리 한다, 이게 엄청 빨리 했다, 아무 효과 없어. 이거는 효과 아니에요. 천천히 확 눌러서 이 속근육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거는 용도가 다 필인가요?
이건 큰 근육, 작은 근육. 작은 근육. 지금 뭐예요 이게? 난 이거, 다이소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2개에 1,000원. 요거는 하나에 1,000원. 작은 데는 이걸 밀어주고, 근데 큰 근육은 이걸로 밀어주고.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그러는데. 그릇은 안 팝니다. 이건 엄청 비싸요. 우리 한의원에서는 10만 원씩 합니다 이거. 다이소에 이거 사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뭐 자기 아픈 거 뭐 있을 수도 해요. 피부 가려운 거는 그건 아까 양보를 하지. 수산형 뭐야? 아까 헬스방도 있고. 갈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명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명 있잖아요. 입 안에 여기 이걸 마사지 해줘요. 네. 아까 접힌 거. 스트레스 받을 때 두드러기를 하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상관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왜 받아? 받으니까 신장의 질이 고갈돼요. 그러니까 여기 태음인이거든. 네. 태음이니까 네. 상당히 되새김질 많이 하고. 되새김질. 아니 위 되새김지 말고 생각 되새김질. 맞아. 그리고 손 줄 알았네. 그리고 가슴 주물이고 불안하고 네네. 에너지 건망증까지 있고 네. 위가 먹혀 있고 아니 방광 여기에 약하고 다리 힘 풀리고 목 굳어 있고 눈 뻣뻣하고 정병원이야? 정병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심장이 비대한데요. 네. 치료되는 방법은 없어요. 약물 치료도 안 되는. 누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맞다. 목하고 여기 하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네. 그 저희가 지금 개발된 약 중에 혈액방이라고 있어요. 그 심장 특효약이야. 뭐 판막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금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인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저거는 암 환자가 많이 오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암 수술하면 잘 치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한 좀 1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사진을 보내 저한테.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암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치료 처방을 좀 해주고 그걸 하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은 손 안 된다는 거 알고 거짓말을 해서 몇 번 걸려서 통난 경우도 있죠. 그래도 그걸 다 살려요. 방법은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탈모 방지. 탈모 방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뿌려주는 것도 다 있어요. 생산도 다 있는데 일단 이걸로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있어요. 또 궁금한 거 문제 없죠? 네. 내가 시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놔둔다. 오늘 특강을 해주시고 문경수 소장님 큰 박수.